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그 말이 언젠가 돌아와 내 발목을 잡았던 순간, 그냥 웃자고 던졌던 한마디가 알고 보니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던 기억. 참 이상하죠. 말이라는 건 한순간 입 밖으로 나올 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말 실수 좀 했으면 어때 하며 가볍게 넘겼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하는 아쉬움으로 남게 되죠. 정약용 선생은 말에 관하여 삶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말보다 하지 않는 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결국 말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똑똑한 사람 99%가 절대 하지 않는 말 7가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들으시다 보면 맞아, 나도 저런 적 있었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실지도요. 그럼 이제 말을 아는 사람들의 침묵의 지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비밀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비밀이란 게 참 묘하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진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그 순간만큼은 후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후회로 돌아온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형제라도 내 마음 깊숙한 비밀은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게 지혜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깨닫게 된다. 동네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박 할머니는 50년 지기 절친인 김 할머니에게만 살짝 귀띔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마트에서 만난 이웃에게 그런데 박 할머니 아들이 승진했다던데 참 대단하네요. 물론 비밀이니까 다른 데는 말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비밀인데요 하며 똑같은 말을 전했다. 일주일 후 박 할머니는 동네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박 할머니 아들 승진 소식 들었어요?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나 봐요. 박 할머니는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들이 승진 발표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말로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으로 후회한 적은 없었다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 내가 한 말은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씨앗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특히 비밀인데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일수록 더 빨리, 더 멀리 퍼져나간다.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의 시원함은 잠깐이지만 그 후 폭풍은 오래간다. 남에게 털어놓은 비밀은 그 사람의 입을 거쳐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결국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는다. 내가 바보였구나.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자녀들 일, 손자, 손녀 이야기, 집안 경제 상황, 건강 문제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비밀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 퍼져나가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가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정말 이 말을 해야 하나? 이 말이 나중에 나와 내 가족에게 독이 되지는 않을까? 마음속 깊은 이야기일수록 나만 간직하는 게 현명하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두 번째 지혜. 편안한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말의 함정. 편안함이라는 게 때로는 독이 된다. 술 한 잔 들어가면 혹은 가까운 이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획에 없던 말이 툭 튀어나온다. 아, 괜히 말했다. 돌아서고 나서야 후회가 몰려온다. 편안함에 이끌려서 내뱉은 말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다. 지난달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다. 평소 조용하시던 정 여사가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셨나 보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누군가 요즘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비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여사가 갑자기 아이고 그 정도도 비싸다고 하세요? 우리는 펜트하우스라서 관리비만 월 50만 원인데요 라고 툭 내뱉었다. 그 순간 자리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대부분의 부녀회 회원들은 일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 여사는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후로 부녀회 모임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한다. 정 여사는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과시로 들렸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별 뜻 없이 했던 이야기인데 듣는 이들은 오래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다. 그래서 정약용은 편안한 자리일수록 더욱 신중하라고 했다. 편안하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편안한 자리일수록 방심하기 쉽고 그래서 더 큰 실수를 하기 쉽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예전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많아진다. 우리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로 시작하는 대화가 늘어난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자식 자랑, 남 흉보기, 돈 얘기를 풀어놓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쉽다. 편안한 자리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은 솔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한 말일수록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내 마음은 편안하게 풀어놓았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편안한 자리가 편안하게 끝나려면 말은 오히려 아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편안해할 수 있는 이야기,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때로는 말보다 웃음으로, 때로는 말보다 경청으로 자리를 채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편안함에 취해서 입을 열기보다는 편안함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세 번째 지혜. 남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라.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말을 끊는 사람이 주위에 꼭 있다. 아, 그거 나도 알아. 하면서 덮어버리는 습관. 그건 아니야. 내가 아는 건데 하며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버릇. 이런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경로당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 80대 중반의 최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625 전쟁 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다. 그때 내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하고 말을 시작하시자마자 옆에 앉아 계시던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이고, 부산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나도 부산에서 살았는데 거기 국제시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때 거기서 미군들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김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최 할아버지는 말이 끊어지자 잠시 멍하니 앉아 계시더니 조용히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셨다. 그분의 뒷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다. 아마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아쉬우셨을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 할아버지는 그 피난길에서 어머니를 잃으신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대신 국제시장 장사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이다. 김 할아버지는 나쁜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었다. 다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셨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싶어 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풀리고 신뢰가 쌓인다. 대화란 결국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인데 일방적으로 말을 끊어버리면 그 소통의 다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상대방은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나 보다, 나는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말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고 성급하게 끊어버리면 말하는 사람은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급하다고 해서 남의 말을 끊는 것보다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훨씬 품격 있는 태도다. 나이 들수록 말보다 경청이 힘이 된다. 상대가 끝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중을 전할 수 있다. 그 기다림이 품격을 만든다. 내가 할 말이 아무리 중요해도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는 잠시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네 번째 지혜. 농담이라 해도 상처는 남는다. 에이,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아픈 데를 건드린 적 혹은 건드림을 당한 적 누구나 있을 것이다. 농담은 가볍게 던졌을지 몰라도 듣는 이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한다. 지역 복지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운동하는 시니어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다. 조 아저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셨다. 하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운동에 참여하셔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 후 다 같이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 분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하자 다른 분이 조 아저씨를 보며 조 아저씨는 걱정 없으시겠네요. 어차피 쓸 돈도 없으실 테니까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다.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조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 조 아저씨는 억지로 웃으며 하하, 맞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 조 아저씨는 운동 모임에 나오지 않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하셨다고 한다. 농담 한마디가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농담을 한 분은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농담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다. 언제는 성공했느냐라는 말, 너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는 말, 웃으며 흘려보내려 해도 마음 한쪽에 깊은 흉터를 남긴다. 특히 자신의 아픈 부분,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농담일수록 더욱 그렇다. 정약용은 남의 아픈 곳을 찌르는 농담은 덕을 해치는 일이라 했다. 웃기려다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농담은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을 때만 진짜 농담이 된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상처받는다면 그건 농담이 아니라 폭력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젊었을 때는
농담이었어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시니어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그러니 농담이라도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짜 재미있는 농담은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이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 괴롭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다섯 번째 지혜. 내 말만 늘어놓지 말라.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은 많다. 특히 살아온 경험이 쌓일수록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진다. 하지만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만 채우는 순간 상대는 지친다. 대화란 혼자서 하는 독백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네 카페에서 자주 보는 광경이다. 두 분의 할머니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 한 분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고개만 끄덕이고 계신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대화였다. 우리 큰며느리가 요즘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하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반찬도 해서 갖다 주고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또 직장 때문에 바빠서 손자를 못 봐준다고 하고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내가 또 손자를 봐줘야 하는데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가 1시간 내내 한 분만 이야기하시고 다른 분은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 라는 맞장구만 치고 계셨다. 듣고 있던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내가 살아온 경험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때는 이런 말로 시작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는다. 물론 그 경험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없는 훈계나 자랑으로 들리면 오히려 역효과다. 대화는 서로 나누는 것이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고 내가 질문을 받았으면 상대방에게도 질문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진짜 대화가 이루어진다.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와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하면 항상 일방적이에요. 우리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세요. 이런 불만을 자주 듣는다. 정약용은 말을 아낄수록 품격이 올라간다고 했다. 경험은 묵묵히 보여줄 때 더 큰 울림이 된다는 뜻이다.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내 삶에서 이미 배워간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질문하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사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진다. 여섯 번째 지혜. 삼킬 줄 아는 말이 품격을 높인다.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남기는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순간의 분노를 담아 내뱉은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로 인한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 며칠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격한 일이다.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것저것 눌렀다.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며 너 진짜 왜 이래? 맨날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화에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도 자신이 너무 화를 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당황스러워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는 매우 어색해졌고 다른 탑승자들도 불편해했다.
나중에 1층에 내려서 할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봤다. 할머니가 미안해, 너무 화를 냈네 하며 아이를 안아주고 계셨다. 하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혀끝까지 올라온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만이 품격을 지킨다. 정약용은 삼킨 말은 나를 지키지만 내뱉은 말은 나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 화가 날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삼켜야 한다. 화라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절하기 어려워진다. 몸이 불편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 답답함이 쌓이고 그것이 화로 터져 나오기 쉽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다. 가족, 배우자, 자녀에게 던진 말은 평생 상처로 남는다. 화나서 한 말이라고 변명해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오래오래 기억한다. 나이 들수록 화를 내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화를 참는 것이 참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배려다.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최고의 대답이다. 7번째 지혜. 나이 들수록 간섭은 줄이고 존중은 늘려라. 나이가 들면 자꾸 간섭하고 싶어진다. 자식의 삶, 후배의 삶에 내가 살아보니 하면서 충고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벽을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식당에서 들은 대화다. 50대 아들과 80대 아버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속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 너 요즘 살이 많이 쪘네?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지? 내가 말했잖아, 금연하라고. 담배 끊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 그리고 그 회사 다니지 말고 다른 데로 옮겨. 내가 보기에는 장래성이 없어. 아,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말해. 애들 교육 너무 방임하지 말고 좀 더 엄하게. 아들은 처음에는 네 하며 듣고 있었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냐며 서운해 하셨다. 아버지는 정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50이 넘은 성인에게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이것저것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약용은 노인의 흔한 버릇은 불필요한 간섭이라 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주절주절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존중이다. 내가 살아본 경험이 소중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경험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 때는 하면서 옛날 방식을 강요하면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진짜 지혜로운 시니어는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묵묵히 응원하는 태도,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이야말로 나이든 사람의 진정한 지혜다. 말이 줄어들수록 후배와 자녀는 더 크게 다가온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 조언을 구할 때는 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면 된다. 다만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니?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런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잔소리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더 가까이 다가온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하지 말아야 할 말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비밀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한순간의 시원함보다 평생의 신뢰가 더 소중합니다. 둘째, 편안한 자리일수록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방심한 순간에 나온 말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경청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넷째, 농담이라도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만이 진짜 농담입니다. 다섯째, 내 말만 늘어놓지 말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여섯째, 삼킬 줄 아는 말이 품격을 높입니다. 화를 참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일곱째, 나이 들수록 간섭은 줄이고 존중은 늘려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곧 내 얼굴이고 내 품격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침묵 속에서 존중을 배우고 절제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더 적게 말하되 더 의미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능력은 말하지 않는 것, 참는 것, 들어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정약용 선생이 남기신 이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말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줄였는가? 이 작은 성찰이 내일을 더 평온하고 지혜롭게 바꿀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하는 하루, 침묵으로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